안녕하십니까, 이페더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중국 시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뉴욕 연준, 즉 저희가 알고 있는 뉴욕의 페드에서 5월달, 이번에 2022년 5월에 발표한 그런 자료에서 저희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 그리고 연준 중에서도 뉴욕에 있는 하우스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혹은 글로벌리 핵심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중국에 관련된 얘기다라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가 의미하는 바는 중국의 PMI인데 이제 서비스와 그리고 리테일 세일즈, 즉 소비 판매에 관련된 차트가 되겠습니다. 하늘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제 50을 기점으로 하는 일종의 소비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자체가 이제 소비의 순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제 절대 규모, 이제 판매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비의 세일즈, 즉 판매 규모 자체의 절대 규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이클, 그러니까 소비, 그러니까 결국은 GDP가 크게는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해외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소비와 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가 한 70% 정도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이제 소비가 한 70% 이상 되고 투자가 한 30% 정도 되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반대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사실은 이제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이런 투자 익스포저보다는, 투자의 어떤 비중보다는 소비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선진국의 어떤 행태다라고 이미 이제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그동안 늘려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늘려왔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보시면 이때가 이제 처음 코로나가 발발했다기보다는 글로벌리 이슈가 됐던 그런 시점이 되겠죠. 이제 이런 시점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이제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국이 소비 부양을 통해서 어떤 경제의 어떤 성장을 그동안 구가해 왔었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가 나타나니 조금 어렵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중국에 대한 핵심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요 보시는 것처럼 50을 하회했다라는 것은 이런 이제 경제 사이클에 있어서 순환의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경제 사이클 자체가 나빠졌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절대 규모 자체가 이제 꺾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규모도 사실은 역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런 경기 사이클, 일반적인 순환도 깨졌고 그리고 증가하는, 그러니까 그로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어졌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결론적으로 성장 동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비를 통한 성장 동력은 없고요. 그럼 결국은 GDP의 구성 요소인 투자를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중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두 가지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계획경제, 그러니까 공산당 일당 지도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통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제 부양효과가 나타나죠. 하지만 이 통화정책이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내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글로벌리 미국을 주도한 선진국들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극심한 자본 유출에 시달리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통화정책을 쓸 수 없다. 그럼 재정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중국 공산당 핵심 당국자들의 입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어떤 재정정책을 쓸 것인가,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올릴 것인가.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IT라든지 이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걸 투자를 통해서 이런 경제정책 이런 걸 써왔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소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망가졌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돈이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손에 꽉 잡힐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재정정책 투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럼 그거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산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정책이 발생이 된다,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 그때부터는 중국 경제의 리바운딩, 사실 회복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지금 사실 뉴욕의 연준을 비롯한 이러한 보고서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화정책을 쓸 수 없다. 결국 재정정책을 쓸 것인데 그 재정정책이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돈을 줘서 이런 소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되어야만 이 투자가 의미가 있어진다. 따라서 이런 중국 정부의 사실 전당대회를 통하던 시진핑 주석의 입을 통하던 어떤 정책 당국자의 입을 통하던 간에 이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뭔가 탁 집어서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China is over가 아니라 China is on,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주가 경제 측면에서 어떤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이 급속하게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순환도 깨졌고 그리고 어떤 경기의 어떤 절대 규모 자체도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반이 이들의 살 길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의 주가라든지 아니면 신용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되는 조짐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중국에 관련된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부분이 또 업데이트 되거나 실질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투자 관련된 아이디어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또 업데이트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